코를 자주 만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요. 자, 박철호 원장님, 이 코피가 흐르는 이 원인들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코피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크게 대분류를 해보면 코에 국한된 국소적인 원인하고 전신의 원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코를 자주 만지게 돼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옆에서 잘 관찰해 보시면 손으로는 장난감 만지고 있는 동안 한 시간의 반 정도는 콧구멍을 만지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코피가 흘리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코를 후비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거나 혹은 같은 날 중에서도 밤이 되면 네. 이제 난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공기가 건조해지면 혈관이 제일 많이 노출된 부분이 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제 출혈들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부비동염 혹은 코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외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드물긴 하지만 만약에 한쪽에서만 반복적으로 출혈이 계속되고 20분 이상 지혈이 되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암인 경우도 종양인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적으로 보면 결국은 혈액 응고 장애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혈우병이라든가 아니면 간 질환, 다른 혈액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 보면 코피를 어른인데 코피를 흘린 다음에 검사해 보면 되게 심각한 질환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중환자인데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에 코피로 시작을 해서 검사를 해서 발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별 일이 없지만 너무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쩌다 한번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가 반복이 되면은 꼭 네.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코피가 나는 위치도 좀 궁금한데 코피가 나는 위치가 여러 곳에서 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서만 이렇게 코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코의 구조를 잠깐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이제 코 속을 보면 쉽게 생각할 때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 사이에 벽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비중격이라고 부르고 벽이 있고 요 바깥쪽에 또 외벽이 있어요. 그 위아래는 좁기 때문에 사실상 벽 두 개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벽의 앞쪽 콧구멍에서 되게 가까운 쪽 저기 그림에 보면 A라고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네. 저기를 키셀바우 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세 군데에서는 동맥이 서로 엉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혈류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저 자리가 또 아이들이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딱 파기 좋고 긁기 좋은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꾸 긁게 되면 저기서 출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코피 흘리는 경우 거의 90%는 저 A 구역에서 생긴다라고 대부분 볼 저 수 위치네요. 있고, 예, 그렇죠. 드물게는 이제 후방 쪽, 뒤쪽 B 구역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 이런 걸 후방성 코피라고 하는데 거의 두 부분에 한정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